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1,2를 x축 대칭 이동한 후 다시 원점 대칭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절차만 좀 밟아가면 되겠죠.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y보 바꿔서 딱 써놓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처리되면 둘 다 보를 좀 다 바꿔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장 기본적인 대칭 이동 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부분 집합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이 3 원소를 좀 갖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2, 3 원소를 좀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1, 4, 5 세 원소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분 집합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는 우리가 2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2의 세제곱 처리해서 8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 반드시 포함한다.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런 조건들에 해당하는 원소를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를 가지고 카운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x축의 점이 있습니다. AP 더하기 BP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이라는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거리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걸 때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이런 곳에 이제 P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같아져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칭 이동해서 2, 마이너스를 해놓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x의 차이가 5니까 5제곱 y도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5 루트 2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 1번.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 이 부분들이 거리 최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쿤트의 풀이 원리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점 4,1이 주어져 있는데요. x축과 y축으로 평이동했더니 좌표가 되었다. 이게 다인가요? 알겠습니다.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대칭 이동하면 평이동하면 1이 되겠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어이쿠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또 역시 y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평이동했다.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결과 이제 a, b 값이 각각 마이너스 5가 되는데 합해달라 이런 얘기면 마이너스 10을 답해가면 되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산수해서 4 플러스 a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 계산해도 되겠고요. 좌표 자체만 좀 이렇게 잘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로 해서 구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걸 역함수 구하지 않고 a입니다 라고 해서 무엇을 대입해주면 구가 나올까요?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이제 4a-3은 이꼴 9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4, 3, 12 이렇게 처리돼서 a 값 3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2번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이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 가르쳐져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역함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 처리하게 되면 f의 역함수 처리가 되겠고 순서가 좀 바뀌어지는 거죠. g의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g 이런 형태. 그러면 앞에 f가 있고 뒤에 또 f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둘 이렇게 만나면 이제 항등함수가 되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g 그다음에 f 그다음에 x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합성함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f라는 함수를 g라는 함수에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2배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9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x 플러스 2에다가 1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계수 a하고 b 더하기 하라요. 이런 얘기 가볍게 1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때 이제 순서 바뀌면서 처리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만나면 이제 항등함수 처리돼서 식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직접 연산해가는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 간단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 항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Q는 R에 대한 필요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집합의 포함 관계로 알아가는 것이 가장 명확하죠.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작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어진 부분들은 Q가 좀 공통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데 Q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R이면 Q이다 이렇게 대우를 구해놓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필요 조건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죠. Q, R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포함 개념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석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R 집합을 좀 바깥쪽에 이렇게 좀 만들어놔서 최종적으로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 관계를 좀 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살펴가면 되겠죠. P가 R 집합에 들어갑니까? 이게 좀 위쪽 벤 다이어그램 좋겠군요. 이걸 좀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맞습니다. Q는 또 R 집합에 들어갑니까? 역시 이 벤 다이어그램 이용합니까? 맞습니다. 됐고요. R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P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래쪽 벤 다이어그램 좋겠죠. R 집합 돼 있고 P 집합은 P예요. 바깥쪽 큰 집합이니까 당연히 또 맞습니다. 라고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우를 구해서 P면 Q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쿠 당연히 또 맞는 말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잘못된 내용은 당연히 5번이 돼야 되는데 P 집합이 R 집합이 들어가느냐? 아래쪽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P 집합이 이렇게 엄청 큰 집합인데 R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5번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 이용해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좀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 이 부분이 실수 없이 가장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 좀 강조드리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1이면 1 대입해주면 2, 아이고 이거 거짓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맞는 말이죠. 아이고 이게 좀 헷갈리네요. 틀리는 말인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6의 약수, 12의 약수 이렇게 되면 12의 약수가 더 큰 집합이니까 이면 다 참 맞고요. 소수는 홀수다. 2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홀수가 아니니까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무리수면 제곱이 유리수입니까? 아이고 요게 이제 틀린 말이죠. 가령 뭐 파이 이런 부분들 뭐 제곱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유리수가 되는 거 아니니까 무리수에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이제 뭐 범위 표시를 좀 이렇게 해보게 되면 뒤에 있는 부분들이 3하고 5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2보다 작다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입니다라는 얘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은 몇 번? 4번. 무리수 제곱한다고 유리수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 좀 실수하기 좀 쉬운 요소가 조금은 담겨 있으니까요. 주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B를 또 있고 대칭이동 계속 해야 되는데 A가 4,3 이렇게 처리되는데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이 B라고 해야 되면 4,-3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점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은 이걸 C라고 했는데 Y축 대칭이면 X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AC 이런 부분들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부분들이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을 좀 그려놓고 표시하게 되면 아이쿠 축이 좀 하나가 좀 흔들렸네요. 4,3에서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X축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Y축 대칭 이동하고 그럼 이게 중심이 이렇게 좀 지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는 뭐 이게 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A하고 C 이렇게 됐을 때 그럼 AC 길이 자체가 이제 뭐 지름이 돼가는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게 되면 8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10이 되거든요. 지름이 10 그럼 이제 반지름은 5였으니까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25파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더군다나 뭐 원 넓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원이라는 사실 뭐 이런 정보도 좀 담겨 있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좌표 표시해주면 당연히 뭐 직각이 보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뭐 빗변의 중점 그래서 AC 길이가 뭐 지름이 된다는 사실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내용 아니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직선 L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원에 좀 모두 접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자연수다라는 조건까지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나와 있는데요. 직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어진 직선은 길기가 양이면서 어떻게 했죠?
y 절편제적 음수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걸 이제 원점 대칭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좀 그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x-2y 플러스 1은 이꼴처럼 원점 대칭이 되면 둘 다 부호 바뀌는데요. 요거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좀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상수상 부분 이렇게 부호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가니까 당연하게 이런 좀 뭐 원점 대칭은 이렇게 x y 절편 부분들이 반대편에 있게 되겠죠. 이거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라고 해서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들의 이제 평행한 이런 직선 부분들, 그러니까 y는 2분의 3x 이런 부분 위에 이 a, b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겠죠. 뭐 반지름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구해가면 이제 반지름도 구해갈 수 있겠고 원점 대칭인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도형적인 특징에서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입을 하게 되면 b는 이꼴 2분의 3a 이런 관계가 있겠고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되면은 뭐 2b는 이꼴 3a 이렇게 처리할까요? 그럼 이제 a는 이꼴 b, b는 이꼴 3 뭐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가장 작은 자연수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뭐 합이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뭐 직선 쭉 긋고 원 그어서 도형적인 특징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걸 뭐 그게 더하기 빼기 해서 수식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주어진 그래프 그다음에 원 이렇게 표시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거죠. 약간 이렇게 좀 평상시에 도형을 읽고 뭐 원이라든지 직선 이런 부분들 그려서 아이디어를 좀 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한 세 조건 BQR의 진리 집합 라지 BQR이라고 되겠습니다. 주어진 두 명제가 좀 참이 따라고 되어 있는데요. P가 공통으로 되는 거죠. P를 좀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Q이면 나 P 되겠고 나 P면 R이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명지를 좀 추론을 해갈 수 있겠습니다. 진리 집합으로 따지면 Q 집합, 그 다음에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R 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포함 관계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포함 관계를 밝혀놓고 나서 보기를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P하고 Q하고 P하고 Q, 어이쿠, P는 좀 P하고 Q를 좀 따로 그려간다면 Q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P는 또 따로 이제 바깥쪽에 그려지는 그런 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P하고 R, 아이쿠, 여집합 부분들이 해석이 어려우면 니은은 Q 집합이 오히려 반대로 P 교집합, R 집합에 좀 포함됩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R이면서 P가 이제 오히려 바깥쪽에 되니까 이렇게 비금치는 부분들이 되겠고 Q 집합은 이쪽에 있는 뭐 아이쿠 Q가 여기 포함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건 어떻게 됐습니까?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 그러면 아이쿠 그럼 비금침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동그라미 치는 부분은 이런 곳이 R 속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럼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나온 이런 부분들 역시 뭐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이렇게 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포함 관계가 좀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 풀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명제에 관련된 것은 풀이의 키포인트가 집합의 포함 관계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원을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얘기인가요? 어이쿠, 그러면 중심좌표를 빨리 구해야 되겠죠? 중심좌표 2, 중심좌표 마이너스 4 뭐 반지름은 필요 없죠? 넓이 2등분하는 거니까 중심질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선 L이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m에다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4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원을 접합니다. 이때 기울기 m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중심좌표 0,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루트 20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겠고 00 대입해주면 거니까요. 2배 공통에다가 m 플러스 2 해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 루트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는 좀 약분하고 그 다음 이제 곱하기 해서 산수점 들어가면 되겠죠.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들 하고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4m제곱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얻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완전 제곱이 아닙니까? 2m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기울기 m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원 다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죠? 넓이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좌표 중심을 지나게 되면 넓이 2등분 중심좌표 구했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처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역시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 관계 이렇게 각각 담긴 뭐 간단한 그런 아이디어들 좀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명제 모든 자연수의 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2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했나요? 모든 자연수 n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 당연히 뭐 이렇게 좀 종류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자연수에 대해서 적당히 표시하게 되면 3k, 3k-1, 3k-2 이런 형태로 이제 가가 표시가 되겠죠. 나머지가 3을 나머지가 1인 경우가 되겠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k 제곱 4, 3, 12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게 하는데 3으로 이제 묶어주게 되면 3k 제곱 마이너스 3, 4k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이 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뭐 3k-1 부분들 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고 3k 부분들은 뭐 당연히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곱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위에 두 개는 나머지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0인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제곱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아니다 해서 이제 증명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에 해당하는 식, 그 다음 나에 해당하는 식 되있고요. 다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됐을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다에 해당하는 숫자가 A에 해당하는 거니까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이제 A, 1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G1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이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F0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또 0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식 자체가 뭐 이렇게 뭐 3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구해가는 뭐 이런 절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문제의 뜻만 조금 무엇을 구해가는지 파악만 하게 되면 충분히 따라가면서 네모칸 채우기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문장 길다고 겁먹지 말고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에겐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작은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일단 Q 집합이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2A 플러스 5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A에 A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하고 A 플러스를 돌아오면 2A 플러스 5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5가 있고 A 플러스 5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색칠을 딱 해서 표시해가지면 되겠습니다. 범위 표시가 이제 작다니까 범위가 되는데요. P집합이 이제 이 안에 좀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1, 3 이렇게 되는 범위 들어가서 그럼 이제 충분 조건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겠죠. 범위가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3하고 A 플러스 5 해주면 이게 이제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이쪽은 A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최소값 마이너스 2, 최대값 1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최대에서 또 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입니다.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Q집합 뭐 인수분해해서 범위 표시해 가는 이 부분들 요것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집합 P, Q, R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P는 뭐 2차 함수 주어져 있는 것 같고 Q는 뭐 직선 주어져 있고 이건 이제 원 주어져 있죠. 이때 이제 P하고 R을 좀 합치게 되면 그 원하고 좀 합친 거고요. 알겠습니다. Q하고 교집합을 구했는데 직선하고 관계를 좀 조사하라는 얘기 되겠죠. 문제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라면 아이쿠 각각 다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먼저 이제 원하고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이제 루트가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고요.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k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5보다는 좀 커야 된다 라고 해서 k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다 이런 뭐 관계식을 좀 하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뭐 2차 함수하고 좀 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라면 이런 거는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5하고 2x 플러스 k하고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교점 자체가 생기는 뭐 근을 구해가는 이런 형태 방정식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25 마이너스 k 0이 되겠고 자 이제 판별식 D 그러면은 4번의 D를 하게 되면 16 빼기 25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0보다 좀 작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 플러스 k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은 뭐 9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 가려면 k 값은 당연히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뭐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9에서 뭐 5를 빼서 뭐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정답은 뭐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원, 직선, 그다음에 뭐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데 교집합이 공집합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역시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 되어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다음 뭐 공통범위 구해가는 거니까 대충 뭐 집합 표현돼 있을 때 그 뜻 파악만 좀 진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어느 학급 1번부터 8번까지 8명의 학생에게 2학년 선택 과목을 조사했습니다. 물, 화, 생, 세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좀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모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요. 1, 2, 3번 모두 선택 결과가 좀 같았고요. 4, 5번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아이고 역시 좀 정리해가면서 좀 해야 되겠군요. 어떻게 해줄까요? 물리 이렇게 좀 물리집합, 그다음 이제 화학집합, 그 다음에는 뭐 생명집합 이렇게 해서 뭐 집합 좀 포함하게 만들면 되겠죠. 4, 5를 제외한 학생들이 화학, 좀 생물 이런 걸 선택했다는 얘기는 4, 5번은 이제 물리를 좀 선택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오직 6번 학생만이 모든 세 과목을 선택했다. 가운데 이제 6번 학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7, 8번은 겹치는 과목이 없다. 그럼 이제 7, 8번은 어떻게 되는가요? 7, 8번은 화학하고 생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7번, 8번 이런 쪽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겹치는 과목이 이제 동시에 선택하는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그러면 7번하고 8번이 선택하는 종류가 일단은 뭐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위치를 좀 바꿔가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좀 가질 수가 되겠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1, 2, 3번이 같은 선택 과목이 좀 같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뭐 물리를 좀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선택한다, 화학을 선택한다, 둘 다 선택한다. 세 가지가 되겠죠. 이제 1, 2, 3번이 선택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리를 선택한다, 화학을 선택한다, 동시에 선택한다. 세 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물리화를 선택한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x 집합이 좀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물리화를 선택한 집합은 좀 어떻게 되느냐? X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X집합은 그런데 좀 어떻게 될까요? 뭐 1, 2, 3이 선택한 가지수 자체가 세 가지에서 전체 가지수 자체가 뭐 6가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그러면 1, 2, 3번이 이쪽에서 뭐 생명 쪽을 선택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학 쪽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뭐 이게 이제 들어갈 때 그러면 안 들어갈 때도 있군요. 안 들어갈 때 해주면 역시 물리만 좀 선택하는 그런 가지수도 가지수가 좀 세 가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7, 8번이 화학 생명 선택한 부분하고는 좀 관련이 없나요? 7, 8이 또 위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요? 화학하고 생명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어쨌든 거기도 두 가지. 그럼 이제 전체는 6가지 돼야 되는데 보기에 6가지가 없습니다. 뭐 이제 문제 오류죠. 문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학생 넘버를 줘가지고 뭐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들 좀 처리해갔는데 어딘가에 좀 살짝 좀 조건이 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이쿠, 제가 좀 설명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좀 나중에 좀 점검해가지고 문제 부분들이 정답이 있으면 제가 좀 다시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봐서는 문제가 오류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수 PQ가 서로 다른 두 소수일 때 아래의 명제 중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Q가 이제 서로 다른 소수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되어 있다면 P 배수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P, 2P, 3P, 4P 해가지고 Q까지 가는 거니까 Q계다 라는 이야기, 어이쿠,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이게 이제 2 곱하기 5 해서 이제 10이라고 생각하면 2 배수는 1은 2, 1은 3, 2, 3은 6 뭐 이렇게 해서 10까지 쭉 가는 거니까 당연히 5개 나오는 그런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부터 P 곱하기 Q까지 자연수 중에서 P 곱하기 Q가 서로 소인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이쿠 P 약수 Q 약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 곱하기 Q 자기 자신 개수를 좀 빼야 되죠. 즉 PQ계에서 P도 빼고 Q도 빼고 나중에 자기 자신 이제 하나 또 둘 다 뺐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뭐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P-1 Q- 이렇게 좀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이것도 아이고 갑자기 뒤에 수식이 좀 이상해져 보이지만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뭐 전체 개수에서 뺐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1부터 45까지 자연수 중에서 45와 서로수인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 24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45라는 것은 5, 9, 45, 5하고 9, 9는 3 이렇게 인수가 이제 두 개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통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전체가 뭐 45개가 되어 있는데요. 5의 뭐 3의 배수부터 할까요? 3의 배수는 15개가 되겠고 5의 배수는 5, 9, 45 처리 되겠고 동시에 뭐 45 같은 건 두 번 빼고 아이고 15, 30, 45 이런 부분들 두 번 뺀 거죠.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빼게 해서 좀 나중에 좀 더하게 해줘야 되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하, 니은보다는 좀 더 어렵군요. 여기는 한 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세 개가 좀 나온 거니까 세 개를 좀 더하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45 빼기 1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6이었으니까 빼기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3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24입니다. 역시 맞는 이론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소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뭐 이게 45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좀 3이 뭐 소수 자체로는 뭐 3인데 실질적으로는 약수는 또 9 계통이라서 이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세게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어이쿠, 홀수 짝수로 좀 나눠져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 1은 홀수니까 아래쪽에다 집어넣으면요. F1은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2 되니까, 1 나오는데요. 그러면 또 2를 또 집어넣으면 또 1이니까 결과는 2입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결과가 짝수가 나왔다면 두 번 한 것도 짝수입니까? 짝수 나오면 나온 결과 자체를 위쪽에다 대입해죠. fx 이렇게 쳐줄 때 여기 보면 짝수였으면 2분의 fx 이렇게 대입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또 다시 짝수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99를 여러 번 하게 된 그런 했을 때 이제 결과 같아지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f99를 하게 되면 100에 50이 되겠고 F50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건 25가 되겠고 F25를 하게 되면은 26에 13이 되겠고 아이고 이거 한참 가야 되는데 14 해주면 14에 7 되겠고 7은 8에 4가 되는 건가요? 4는 또 2가 되겠고 2는 이제 드디어 1 이렇게 나오죠. 1 이렇게 2가 해주면 이제 1 드디어 나오죠. 1을 나오게 되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1이 쭉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쭉 하다 보게 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 하면서 겹치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기억 니은 이렇게 기억 디귿이 이렇게 맞다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홀수작전 이렇게 좀 둘러 나와야 되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대입을 좀 이렇게 쭉 진행해 보면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는 그런 대답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풀면서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번 함께합니다. 영이 아닌 실수 xy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주어진 식을 어떻게 잘 엮어갈까요? 3x제곱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좀 x제곱 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또 처리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x제곱 y제곱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y제곱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3 한 부분들이 1 이렇게 돼서 1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왜 중요하냐? 이곳에다가요. 주어진 식을 좀 곱하기 할 겁니다. x제곱분의 3 더하기 y제곱분의 3 이렇게 곱하기를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1이니까 1을 곱하기 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전개하게 되면요. 3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고 x제곱분의 3y제곱 y제곱분의 3x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자가 좀 완벽하게 역수가 되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제곱됐으니까 뭐 양수가 되겠고 문자 역수 뭐 떠올리는 것은 뭐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면 되겠죠.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 6이 되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12 최소값 1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주어진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아이고 이게 좀 이렇게 맨 처음부터 써져 있었다면은 조금 보일 수도 있는데 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좋은 문제처럼 써져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용된 부분들이 조금 한 발짝 더 나간 형태로 좀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는지 좀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연습장이나 모임을 해가면서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x 0부터 2까지 범위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원과 또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군요. 일단은 뭐 합성함수 그래프 자체를 잘 그린 다음에 차차 그 다음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합성함수는 뭐 맨 처음에 정의역 부분들 지혜제 작용을 좀 거쳐야 되는데 0과 1 사이하고 1과 2 사이 좀 나눠져 있죠. 그러면 0과 1 사이 대입하고 1과 2 사이 부분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F에 이렇게 대입하는 이런 절차를 좀 거쳐가면 되는 거죠. 합성함수.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최종 치역 부분도 0하고 1, 2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가면 되겠죠. 0과 1 사이 대입한 부분들 0과 1 사이에다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나온 결과 그런데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뭐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1에서 0, 거꾸로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함수 이렇게 거꾸로 1에서부터 0까지 0으로 좀 대입해가야 되는 거니까 2에서 0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2, 어이구, 함수값이 2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2에서 또 0으로 가면서 쭉 이렇게 좀 대입, 그래프를 쭉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부터 2까지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결과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0부터 2까지 처리가 되겠고요. 그걸 대입하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려가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대신 절반으로 좀 나눠서요, 2까지 좀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그렸고 이제는 중심이 원점인 원하고 어떻게 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냐 이런 얘기인데 원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딱 보기에 반지름 여기 좀 2가 되니까 반지름 2짜리 원을 그리게 되면 쭉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이제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커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만나는 개수가 이제 두 개를 팍 줄어가는 거니까 R은 2보다 작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작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계속 4점 만나는데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해주면 아이고 요거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한 점, 두 점, 세 점이 되겠죠.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커지면 만나는 거니까 요 접할 때 부분 그 값을 구해서 큰 틀에서 이런 모양 형태로 좀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뭐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2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x 이항을 시킬까요? 이항을 시키는 게 좋겠죠. 아니, 마이너스 4x 일단 플러스 8 좀 써놓고 이항시키면 되죠. 뭐 4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8을 골체로 처리해 주겠고 0,0에서부터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 17 처리가 되겠죠. 루트 17분의 8 마이너스 8이 되면 절대값이니까 8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뚝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지점까지 거리 이렇게 열심히 쭉 구해간 거죠. 그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될 때 세 점 만납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범위에서 열심히 나왔는데 그 값을 좀 곱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2하고 주어진 값을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AB 이렇게 곱하게 되면 루트 17분의 16이 되겠고요. 유리화해서 뭐 17분의 16 루트 17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즉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원해서 보낼 때, 아이고, 접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약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좀 까탈스럽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 또 연습, 충분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 1, 2, 3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집 함수가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지역을 가는 대응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대응이 좀 그림과 같이 좀 나와 있고요. f1은 2일 때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쿠 해야 될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뭐 대응들을 좀 알아보면 되죠. 1, 2, 3, 1, 2, 3에서 f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1, 2, 3, 1, 2, 3에서 G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좀 조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나온 내용들 좀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F1은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은 2 대응 되겠고 근데 합성함수 하게 되면 1은 최종적으로 여기다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G는 2가 1로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 이렇게 좀 대응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결과가 좀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 자신을 가는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럼 3이 3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2가 3 되고 3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대응이 좀 완성이 되겠고요. 역시 3은 3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은 2로 가겠고 1이 3으로 가는 대응. 뭐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함수 대응을 이렇게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대응을 좀 아는 상태에서 그다음 풀이를 진행해 달라라는 이야기. F 역함수의 G 역함수의 1이다 이런 얘기. 이 부분부터 할까요? 아니면 뒤쪽 부분이 더 쉬운가요? 그럼 이거부터 할까요? 그럼 G 3이다라고 해주면 이제 2가 되겠고요. F 역함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역함수는 이제 거꾸로 가면 되죠. 2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 뭐가 될까요?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결과 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G 1에서 이제 거꾸로 가는 함수 해주면 되는 거니까 2가 되면 되겠죠.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F에서 또 2 거꾸로 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 답은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나온 부분들 하나 가지고 F1은 2, 2는 1 뭐 이제 F 합성함수 결과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대응 관계가 이렇게 좀 다 밝혀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거니까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밝혀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역이 0보다 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같이 그래프에 한 점 B가 있는데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해야겠고요. 그러면 OH, OP 이런 길이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럼 뭐 좌표를 그럼 좌표 T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그럼 뭐 OH 길이는 그냥 T에서 가볍게 처리가 되는데 아이쿠 OP 길이가 좀 문제가 되는 거군요.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뒤쪽 거 제곱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이 길이가 이제 5P 길이가 좀 될 텐데, 아이코, D 부분들. 일단은 그래도 뭐 우리가 OH분의 5P 길이, 뭐 식을 좀 써가면서 풀이하면 되겠죠. T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전개하면 되죠, 뭐. T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있고, 그 다음에 2배의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BCT, 그 다음에 T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또 T제곱 더하기는 거 있지 않으면 되겠죠? 아이고,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뭐 T 4제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있는 것 같고요. T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도 T제곱, 그러면 여기 또 t제곱 있으니까 4t제곱이 되는 거예요. 4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쳐서 루트 딱 씌워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개수가 좀 나름 아름답게 좀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2t 그죠? 아이고 조심 여기 마이너스 뭐에서 이제 마이너스 2t입니다. 아이고 이런 마이너스 2t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식이 좀 얻어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때 뭐 이 t 부분들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t 제곱이 되겠고, 이때 이제 여기 상수항 부분을 해서 이제 t 제곱 플러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좀 대체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다음 마이너스 2에 t 더하기 t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플러스 4 이런 모양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은 t 플러스 t분의 1에 제곱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어서 좀 최종식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t 플러스 2분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되셨죠? 아이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t 더하기 t분의 1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해주면 항상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인데,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제 t 더하기 t분의 1을 치환하는 개념을 좀 살피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고, 뭐 a 값이 항상 2보다 크다, 뭐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은 뭐 2차 함수니까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a 값이 1에서 이제 최소가 되가는데 뭐 2보다 큰 부분들이니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2를 대입해 주면 4-4에서 이제 2가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이게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2 이렇게 처리돼서 최소값은 루트 2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관계식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치환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
조금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좌표 잡아서 OH 길이 구해가는 것까지는 수월했는데 이 OP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아이고 이거 괄호 제곱이 좀 만만치가 않죠. 정리 깔끔하게 잘해야 되고요. 아이고 저도 미스할 뻔했습니다. 그죠? 정리 잘 해서 대신 이제 이 밖에 안쪽에 있는 부분들 나누기 들어가서 식을 정리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좀 개수가 대칭 구조되는 모양들을 보여서 이렇게 좀 짝을 좀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치환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들이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 또 치환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항상 범위 부분들 조심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의 형태가 됐으니까 최소값 a 값이 2에서 최소값을 같습니다. 최소값 결과가 2 이렇게 처리돼서 루트 안에서 2에 대해서 이제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은 뒤쪽 수식 처리해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다시 한번 큰 흐름들 잡아드렸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깔끔한 그런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